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생성형 AI, 이걸로 교육과정을 하루 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네, 백기라 코치의 특강 자료인데 이게 보통 뭐 160시간 걸린다던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재의 슬라이드까지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교육 콘텐츠 만드는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하던 거에서 AI로 효율을 확 올리는. 근데 AI가 뭐 맞는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뭐 결과가 좀 일반적이거나 부정확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요. 딱 5단계 접근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단계가 구상하기. 아, 네. 거기서는 AI한테 역할을 딱 주는 거죠. 너는 전문 교육 설계자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좀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목표, 그 스마트 목표라고 하죠. 네. 그걸로 다듬는 방법을 AI랑 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핵심 주제 뽑고 학습자 분석하고 이런 거에도 AI를 쓰고요. 중요한 건 AI랑 계속 뭐랄까 대화하면서 프롬프트를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반복 과정이라는 거죠. 아, 단순히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고쳐가면서? 네. AI가 답을 주면 그걸 보고 이건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상호작용.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시간도 엄청 줄여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설계하기는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뭐 디스코 AI나 콜세어 같은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주제나 목표를 딱 입력하면 강의 개요나 커리큘럼 초안 같은 걸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준다고요. 백기라 코치님도 직접 파이썬이랑 머신러닝 강의 만들 때 써봤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는데요? 그렇죠. 모듈별로 뭐 핵심 개념이나 예시 같은 거 뽑아주고 심지어 퀴즈 문항 초안까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SC 트레이닝이나 티처블 같은 데서도 활용될 수 있겠죠. 와, 진짜 편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AI가 만든 건 말 그대로 초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반드시 교육 전문가가 내용이 괜찮은지, 정확한지,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이런 걸 다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해야죠. 하긴 그래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교재 만들기.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5시간 만에 409페이지 교재 제작.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최 GPT나 클로드 같은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 써서 긴 글을 만드는 방법을 다룬다고요. 네, 맞아요. 뭐 어조나 대상 독자 아니면 분량까지 정해서 프롬프트를 좀 고급지게 쓰는 거죠. 프롬프팅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뭐 마크다운 형식으로 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서 변환할 때 서식 오류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실용적인 팁도 있고요. 근데 409페이지라니. 정말 AI가 쓴 걸 그거 괜찮을까요? 오류는 없고요? 아,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AI가 만든 텍스트는 정확성이나 뭐 편향성 아니면 그 환각이라고 하죠.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거요. 네, 들어봤어요. 그런 가능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교차 확인하고 전문가 편집은 진짜 필수예요. 그럼 백코치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드신 걸까요? 아마도 그분만의 어떤 최적화된 워크플로우가 있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은 도구를 썼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냥 AI한테 써줘 한다고 뚝딱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 강의 슬라이드 만들기로 가볼까요? 네, 여기서는 뭐 가마, 톰, 플러스 AI, 캔바 매직 디자인 이런 AI 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이 소개됩니다. 오, 맞네요. 텍스트 요약해주고 디자인 제안해주고 그런 기능들이죠. 특히 플러스 AI 같은 건 기존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랑 바로 연동된다고 하니까 편할 것 같고요. 슬라이드에 들어갈 이미지도 AI로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뭐 달리3나 미드저니 같은 걸로 맞춤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도 다루고요. 우와, 정말 다 해주네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슬라이드는 교재를 보완해야지 그냥 교재 내용을 복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라이드는 좀 더 시각적이어야 하니까요. 네, AI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데는 강하지만 깊이 있는 컨텐트 자체를 만드는 데 의존하면 좀 피상적일 수 있어요. 디자인 일관성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5단계는 최종 실습 시연이네요. 이건 뭔가요? 자료에서는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교재 발췌본이나 슬라이드, 요약 보고서 같은 걸 실시간으로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해요. 아, 앞에서 말한 단계들을 쭉 시연하는 거군요. 네,
특히 백기라 코치가 직접 개발했다는 그 정밀한 구성력을 가진 AI 서비스, 그걸 활용해서 일반 도구들의 한계를 어떻게 넘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정밀한 구성력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마 표준 도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긴 글 쓸 때 맥락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톤 앤 매너 일관되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거나 그런 걸 좀 더 잘하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네요. 네, 확실히 그냥 쓰는 거랑은 좀 다르겠네요. 네, AI 활용이 단순 기능 쓰는 걸 넘어서 특정 목적에 맞게 진짜 고도로 맞춤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 생성형 AI는 교육 콘텐츠 만드는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줄 잠재력이 있어요. 네, 엄청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오늘 쭉 살펴봤듯이 그냥 AI한테 맡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5단계 접근법, 그리고 효과적인 프롬프팅, AI랑 계속 주고받는 상호작용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꼭 사람이, 전문가가 최종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AI는 정말 강력한 조수지 우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AI의 한계점, 정확성 문제나 편향성, 또 저작권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도 꼭 생각해야 하고요. 출처 명시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광고하면 안 되죠?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계속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교육 콘텐츠 제작이 이렇게까지 효율화된다면 앞으로 교육 전문가나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핵심 역량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걸 넘어서 AI를 얼마나 잘 다루고 또 AI다 만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거기에 뭔가 독창적인 가치를 더하는 능력, 이런 게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백기라 코치 자료에 나와 있듯이 5월 10일 세미나를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기법이나 실제 사례를 배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최신 AI 기술로 교육 설계부터 교환 제작까지 한 번에 끝내보는 경험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랍니다.